김 여사한테 만약에 이게 맞다면, 김 여사 측으로 실제로 건너갔다면 적용할 혐의가 알선수재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해당 규정에 의하면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선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금품 등에 대해서 가액을 뭐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이 그것이- 얼마인지는 크게 상관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 모두 포섭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요? 김 여사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서 유 씨 외에도 샤넬백 수령 시기에 건진법사 처남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예. 정모 전 행정관, 그리고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청탁 청구를 맡은 정황이 드러난 조모 전 행정관 역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검찰은 이 비서 유 씨까지 3명의 자택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예.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소환해서 대질 신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가 3월 22일 날 대통령을 뵀습니다. 1시간 녹대를 했습니다. 많은 얘기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암묵적 동의를 구한 게 있습니다. 예, 지금 명품백 줬을 때 네. 그때 당시 그 옆에 그 뭐 문고리 3인방이라는 표현을 하셨는데 유경욱 씨 그때 그 사무실 안에 다 있었고 명품백 받은 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습니까? 명품백을 받을 때는 유비서, 정비서만 있었습니다. 두 비서만 있었고요. 예, 그 두 비서가 일하는 공간이 거기 다 있었습니까? 같이 여사하고 같이. 구속영장 재청구됐는데 관련 입장 말씀 부탁드립니다. 1억 5천만 수사가 맞으신가요? 윤석열 대통령이랑 김건희 여사랑 어떤 사이세요? 통일교 청탁으로 김 여사한테 목걸이랑 금품 전달한 거 인정하시나요? 방공권은 누구한테 받는 네, 세 분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유진 MBN 아나운서, 임주혜 변호사, 서정빈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예. 안녕하세요. 건진법사 측에서 이제 김 여사 측으로 건네갔다는 명품백, 이른바 명품법 2개가 특정이 됐다고 하는데 가격이 상당하다면서요? 맞습니다. 일단 첫 번째 가격은 2022년 4월,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취임 전에 통일교 전 간부의 윤모 씨가 건진 법사에게 전달한 것입니다. 핸들 장식의 플랫백으로 확인이 됐는데 당시 예. 가격이 802만 원이었습니다. 두 번째 가격은 취임 후인 그해 7월에 건넨 것인데 더 비싼 제품이었는데요. 예. 이 가방은 특히 뭐 샤넬하면 떠오르는 대표적인 모델이기도 그래요? 합니다. 예. 가격이 1,271만 원이었는데요. 이 제품이 워낙 인기가 많다 보니까 국내에서는 1인당 연간 한 점만 구매할 수 있는 한정 판매 제품으로도 유명한 그런 모델입니다. 예. 당시에도 이 두 가방의 가격 총액을 계산을 해보면 2천만 원이 넘는 상당히 고가에 속했는데 예. 3년이 지난 지금은 가격이 더 올랐습니다. 더 올라요? 지금은 무려 예. 2,700만 원 정도로 3천만 원에 육박하는 금액입니다. 가방 2개 가격이 3천만 원에 가깝다는 거죠. 거기다가 1인당 한 점만 구매할 수 있는 희소성까지 있는 백이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서정민 변호사님, 김 여사한테 만약에 이게 맞다면, 김 여사 측으로 실제로 건너갔다면 적용할 혐의가 알선수재가 거론이 되더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특정범죄가중법상 알선수재죄가 문제가 될 수가 있습니다. 예. 해당 규정에 의하면은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그런 사항에 대해서 알선을 하면서 금품 등을 수수한 경우에는 예. 5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사실 여기서 이제 금품 등에 대해서 가액을 뭐 특별히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기 때문에 금액이 그것이- 얼마인지는 크게 상관이 없나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게 뭐 수십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거고 혹은 수천만 원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사안들 모두 포섭이 되는 규정입니다. 그래요? 따라서 뭐 물론 금품의 가액에 따라서 처벌 정도는 달라질 수 있긴 하겠지만 예. 일단 더 중요한 것은 가액보다도 과연 이 직무와 관련해서 이런 금품들을 수수했는지 이 부분이 더 중요한 내용들입니다. 예. 여기서 이제 비서라는 유 씨의 진술이 관건일 것 같은데 현재까지 임주혜 변호사님, 건진법사나 이 비서는 김 여사는 전혀 모르고 선을 긋고 있고요. 심부름을 했다고 계속적으로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습니다. 김건희 여사의 최측근으로 분류될 수 있는 이 수행비서 유 씨는요. 건진법사 전성배 씨의 부탁을 받아서 해당 가방을 웃돈을 주고 다른 제품으로 교환한 부분은 맞으나 다시 전성배 씨에게 돌려주었다라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전 과정에서 예. 김건희 여사는
전혀 사실을 알지 못했다라고 주장을 펴고 있는 상황인데요. 수사기관에서는 이 진술의 신빙성을 좀 의심하고 있는 상황으로 보여집니다. 예. 이제 그럴 수 있는 그 근거로 들고 있는 것이 이 수행비서 유 씨와 김건희 여사의 관계가 정말 긴밀하기 때문입니다. 이 수행비서 유 씨는요, 김건희 여사가 운영하는 이 커바나 컨텐츠 직원 출신입니다. 예. 그러니까 오랜 기간 함께 보좌를 해왔고 윤석열 전 대통령의 당선 후에는 김건희 여사의 보좌를 쭉 맡아왔습니다. 대통령실 제2부속실 행정관으로 근무를 해왔기 때문에 지금까지도 김건희 여사와 일거수일투족을 함께하고 있는 사람이다라고 평가를 받아서 예. 과연 이 과정을 김건희 여사가 전혀 알지 못한 상태에서 이 건진법사 전성배 씨와 수행비서 유 씨 간에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겠느냐라는 예. 부분에 좀 의구심을 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유 씨가 뭐 검찰이 다른 부분도 수사를 동시에 하고 있겠지만 일단은 이 유 씨의 진술이 유지되느냐, 바뀌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거잖아요. 굉장히 중요해 보입니다. 이 전 과정에 있어서 뭐 알선 수재 혐의라든가 뇌물죄라든가 이런 부분이 적용이 되려면 기본적으로 이것이 김건희 여사에게 최종적으로 귀속되었는가, 그 가운데 어떤 청탁이 있었느냐가 쟁점이 되게 됩니다. 예. 그런데 지금 이 샤넬백의 행방이 묘연합니다. 전성배 씨는 잃어버렸다고 주장을 하고 있고 이 실물, 이 가방 자체가 최종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었는지는 지금 수사가 진행 중인 상황입니다. 그런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과정을 과연 김건희 여사가 알았느냐 몰랐느냐가 매우 중요한 상황이고요. 수행비서 유 씨가 추가적으로 진행되는 이 수사 과정에서 진술을 바꿀 가능성이 있는지 예. 아니면 진술을 유지할지 이 부분에 따라서 적용되는 법조라든가 아니면은 사실관계의 확정이 전혀 달라질 수도 있어 보입니다. 그런데 검찰이 이 유 씨만 지금 수사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김 여사 주변에 다른 사람들도 지금 수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가방을 전달받은 것으로 알려진 비서 유 씨 외에도 샤넬백 수령 시기에 건진법사 처남과 수차례 통화한 것으로 알려진 예. 정모 전 행정관, 그리고 통일교 캄보디아 사업 청탁 청구를 맡은 정황이 드러난 조모 전 행정관 역시 수사 대상에 올랐습니다. 최근 검찰은 이 비서 유 씨까지 3명의 자택을 잇따라 압수수색했다고 하는데요. 예. 뿐만이 아니라 이들을 소환해서 대질 신문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예. 또 하나요. 또 다른 명품백 사건이 있었죠. 이 부분을 선생님 대검에서 수사를 할지 말지를 다시 결정을 한다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이제 D사 명품백 수수 예. 의혹이 또 있었던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해 10월에 이제 중앙지검에서는 이 김건희 여사에 대해서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랬죠. 그 예. 이유를 따져보자면 일단 첫 번째로는 부정청탁금지법에 따르면 이 공직자의 배우자가 금품을 받았을 때 처벌하는 규정이 없다. 이게 하나였고요. 예. 또 하나는 만약에 이제 알선수재 등의 혐의를 묻기 위해서라면 결국 이제 직무 관련성, 그러니까 윤 전 대통령의 직무와 관련해서 알선을 하면서 이 금품을 수수받았어야 되는데 이런 직무 관련성 그리고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는다. 예. 이 당시의 명품백은 친분 관계에서 만나기 위한 수단으로 보내진 것뿐이다라고 판단을 해서 무혐의 처분을 내렸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올해 4월에 고검에서 이 항고 사건, 그러니까 고발을 했던 서울의 소리에서 서울중앙지검의 처분이 부당하다라고 해서 항고를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고검은 중앙지검의 판단이 잘못된 것이 없다라고 해서 마찬가지로 기각을 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최근 다시 한번 서울의 소리 측에서 이 대검에다가 재항고를 해서 불복을 하는 그런 절차를 지금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그러면 2번이나 기각을 했는데 이걸 뒤집고 대검이 다시 뭐 하라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이 있나요? 사실 개인적으로는 그런 가능성이 아직까지는 낮지 않을까라는 예.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물론 지금 앞서 뭐 C사의 그런 샤넬백과 관련된 그런 사항과 유사한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 중요한 것은 이런 직무 관련성이 인정되느냐, 대가성이 인정되느냐 이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중앙지검 그리고 고검에서 판단을 잘못했다라고 대검에서 판단을 바꿀 만한 그런 가능성은 아직까지는 낮다고 보는 것이 맞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결국에는 뭐 재정 신청 등을 통해서 예. 법원에서 판단을 받게 되는 과정까지 가지 않을까라고 일단은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는 직무 관련성과 대가성에 대한 새로운 증거 이런 게 있어야 다시 뭐 수사를 한다거나 그러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같은 명품백이긴 하지만 예. 지금 논의되고 있는 샤넬백과 지금 이전에 무혐의 처분을 받았던 디올백의 중대한 차이점은요. 어떤 구체적인 청탁이 있었다고 볼 만한 근거가 있느냐 없느냐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샤넬백 같은 경우에는 통일교 간부 측에서 캄보디아 사업권이라든가 기타 어떤 사업상의 확장을 위해서 이것을 건진법사 전성배 씨에게 전달했다라는 취지의 어떤 주장들이 확보가 된 상태였습니다. 하지만 이 디올백 수수 의혹과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청탁이라고 볼 만한 부분이 확인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예. 이것이 공직자의 배우자로서 청탁금지법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 수수 등 이 부분으로 사실 문제가 제기됐던 것이고요. 처벌 규정, 배우자에 대한 처벌 규정은 존재하지 않았기 때문에 무혐의를 받았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만약 직무와 관련된 부분이라던가 대가성이 입증이 된다면은 다른 평가를 받을 수 있겠지만 예. 그러한 근거를 찾을 수 없다면은 동일한 판단, 무혐의 처분이 맞다라는 판단이 내려질 가능성도 있다고 지금 점쳐지고 있습니다. 예.